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장롱 깊숙한 곳이나 은행에 있는 통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고이 모셔둔 통장 몇 개나 있으십니까?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모은 그 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프면 병원비 하려고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대폭 바뀐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런데 그 바뀐 기준 속에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문제입니다.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그 통장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깎아먹습니다. 심지어는 수급 자격을 박탈시키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박모 어르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 변두리에 전세 사시고 국민연금도 거의 못 받으십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 당연히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탈락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억울해서 주민센터 가서 따지셨답니다. 나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왜 탈락이냐고 말이죠. 알고 보니 10년 전에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적금 합쳐서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딱 1억 5천만 원이 있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내 노후 생명줄이라 건드리지도 않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냉정했습니다. 그 통장 때문에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다 쓴 사람은 받고 아끼고 모은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피할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자가 붙으면 얼마나 손해인지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통장 잔고를 조절하는 비법도 공개합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100%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메모하며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라가 내 통장을 보는 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통장에 1억이 있어도 안 쓰고 놔뒀으니까 소득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수익 자산으로 봅니다. 적금 그리고 주식까지도 전부 돈을 버는 자산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이중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이 문제입니다. 요즘 금리가 좀 올라서 이자 받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자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100%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해뒀는데 연이자가 4%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약 33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33만 원 받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둘째, 이자 소득과는 별개로 통장에 있는 원금 자체를 또 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고 하는데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으로 한 번 잡고 재산 소득으로 또 한 번 잡습니다. 이중으로 계산해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을 확 높여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 어씨가 통장에 2억 원을 넣어두고 은퇴했습니다. 집은 시골에 싼 전세라 공제받아서 0원이고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십니다. 이분은 본인이 소득 하위 70%에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2억 원에서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720만 원입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월 60만 원이 재산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아까 실제 은행이자 소득 월 60만 원 정도가 또 잡힙니다. 그러면 통장 하나 때문에 벌써 월 소득이 120만 원인 셈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0만 원 더하면 170만 원입니다. 만약 여기에 부인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자동차가 한 대라도 있어도 바로 탈락 커트라인을 넘기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2억 원이라는 돈 요즘 서울 전셋값도 안 됩니다. 그 돈 하나 쥐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융재산에 대한 감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이 발달해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냥 용돈이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자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당장 은행 가야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일 은행 가서 돈 다 빼야겠다고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리에 다시 앉으세요.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현금 몽땅 찾아오면 해결될까요? 오히려 더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인 입출금 통장의 배신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시면 공무원이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때 딱 오늘 잔고만 볼까요? 아닙니다. 보통 입출금 통장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봅니다. 즉 오늘 돈을 싹 비워도 소용없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에 큰돈이 있었다면 그 평균치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목돈을 해지했다고 칩시다. 혹은 입출금 통장에서 갑자기 몇백 몇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 어르신 연금 받으려고 일부러 돈 숨기셨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어르신 지난달에 뺀 3천만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영수증 가져오세요라고 합니다. 만약 이때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둘러대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자식들 조금 나눠줬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기타 산정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족쇄입니다. 실제로 돈은 다 써서 없는데 전산상으로는 있는 돈으로 칩니다.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이른바 유령재산이 되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 시집 보낸다고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찾아서 줬습니다. 현금으로 줬으니 안 걸리겠지 했지만 신청 직전에 딱 걸립니다. 이 돈 어디 갔냐고 물으면 딸 혼수해줬다고 하시겠죠. 이러면 공무원은 자녀에게 증여하신 걸로 처리합니다. 증여는 재산 차감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그 5천만 원을 계속 어르신 재산으로 잡아둡니다. 결국 돈은 딸한테 갔고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부자라고 탈락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 정리는 타이밍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급하게 빼는 건 자살골입니다. 최소한 3개월 전, 넉넉하게는 6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썼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이나 빚 갚은 상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돈을 인출하지 마십시오. 장롱 속에 현금 숨겨두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세청과 복지부의 전산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통장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숨은 금융재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금은 별로 없고 보험만 몇 개 들어놨다고 하십니다. 보험은 아플 때 타먹는 거니까 재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보험이 문제입니다. 보험과 주식이 새로운 복병이 될 겁니다. 먼저 보험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봅니다. 지금 당장 깨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특히 10년, 20년 부은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 있으시죠? 이런 건 환급금이 몇 천만 원 단위로 큽니다. 심지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도 오래된 건 환급금이 꽤 됩니다. 이게 예금이랑 똑같이 취급됩니다.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보험 깨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이냐고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식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소일거리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식은 조회 시점의 최종 시세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내가 살 때는 3천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폭락했을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나서 1,500만 원이 됐으면 다행히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 사둔 주식이 갑자기 폭등했다면 문제입니다. 나는 팔지도 않았고 내 손에 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인 돈거래입니다. 이웃집 박 씨한테 2천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 써둔 거 있으시죠? 혹은 갯돈 부은 거 괜찮겠지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급자 조사를 받다가 통장 내역을 들키면 곤란합니다. 혹시라도 통장에 정체불명의 입금 내역이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빌려준 돈은 받을 채권이라고 해서 역시 재산으로 잡힙니다. 심지어 박 씨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서 못 받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판결문이 없으면 여전히 내 재산입니다.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연금까지 못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보험사에 전화해보세요. 주식계좌에 있는 잔고도 합산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문제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만 챙기다가
보험과 주식 때문에 탈락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의자 때문에 안 된다, 인출해도 안 된다, 보험도 걸린다. 아이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화가 나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숨쉴 구멍은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금융재산 기본공제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금융재산을 합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다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빼줍니다.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2천만 원은 무조건 공제해줍니다. 2천만 원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산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딱 2천만 원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금융재산 소득이 얼마로 잡힐까요? 2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공제하면 0원입니다. 네, 0원입니다. 이분은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도 빈털터리와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아주 유리하죠. 그럼 3천만 원 있는 분은 어떨까요? 3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하면 1천만 원입니다.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 4% 이자를 계산합니다. 월 3만 3천 원 꼴이라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이 공제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게 기초연금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융자산이 2,5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공제 한도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넘치는 금액 즉 500만 원 정도를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그래서 잔고를 2천만 원 밑으로 맞추는 것이 전략입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 깎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현금으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 2026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1차 목표는 2천만 원 맞추기입니다. 내 명의의 금융자산을 최대한 2천만 원에 가깝게 세팅하세요. 참고로 이 2천만 원 공제는 가구별 적용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되 공제는 일괄 적용됩니다. 부부라면 통장을 나누는 것보다 총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부부 가구도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각각 2천이 아니라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부 합쳐서 2천만 원 공제입니다. 이게 좀 짭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부가 합쳐서 금융자산이 많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 방패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합법적 재산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 기술 들어갑니다. 나는 통장에 1억 넘게 있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2천만 원 공제 받아봤자 택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 돈을 어떻게 줄여야 나라에서 연금을 줄까요? 가장 확실하고 뒤탈 없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빚부터 갚으세요. 너무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는데 그 대출금 갚으려고 통장에 넣어둔 돈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쥐고 대출 이자 내는 건 바보짓입니다. 가지고 있는 예금을 깨서 대출을 갚아버리세요. 그러면 예금이라는 플러스 재산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대출이라는 마이너스 재산도 사라지니 쌤쌤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자 소득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환산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세요. 무조건 이것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내 몸과 집에 투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치 있는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미리 쓰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쓰세요. 가장 추천하는 건 임플란트나 수술비입니다. 이빨 안 좋은데 돈 아낀다고 참고 계셨나요? 그 돈 통장에 놔두면 연금 깎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임플란트 하세요. 수백만 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수증은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 썼다고 하면 나라에서도 인정해줍니다. 돈 쓰고 건강 찾고 연금도 받고 일석삼조입니다. 또 하나는 집 수리입니다. 오래된 보일러 교체나 샤시 교체, 지붕 수리하세요. 이런 거 큰 돈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확실하게 받으세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들 차 사줬다거나 손주 대학 등록금 내줬다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내 돈 내가 내 손주한테 주는데 왜 안 되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쓴 돈은 웬만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서 쓴 돈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식들 퍼주지 마십시오. 본인 몸 챙기시고 본인 집 고치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시는데 돈을 쓰세요. 그게 효도받는 길이고 연금 받는 길입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질문 하나, 현금으로 찾아서 장롱에 넣어두면 진짜
진짜 모르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액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원, 50만원씩 생활비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단위로 뭉텅이로 찾아서 장롱에 넣으면 걸립니다. 이건 100%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집에 현금 두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둑 들까 겁나고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시려면 그냥 합법적으로 소비하십시오. 증빙 남기는 게 최고입니다. 꼼수 쓰려다 맘고생만 하십니다. 질문 둘, 부인명의 통장은 괜찮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입니다. 남편 통장에 돈 없어도 부인 통장에 돈 많으면 탈락입니다. 우리는 재산 따로 관리한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통장을 합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짜증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나라가 감시해 싶으시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런 것을요.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최대한 똑똑하게 챙겨 먹는 게 현명한 겁니다. 2026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 내일이라도 은행 가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총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은 얼마인지 금융자산 원스톱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빚부터 갚으십시오. 이빨 고치시고 집 고치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2026년에는 웃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웃으면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통장 정리 미리 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어무마시한 정보로 오겠습니다. 시니어 언니 오빠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